상서로운 상상의 동물 비휴. 비휴는 용왕의 9자식 중 하나인 영물로 하늘나라를 지키는 날개 달린 전설의 동물이다. 악과 질병을 물리치며 옥황상제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고 주로 금은보화를 먹고 살았다. 성격이 탐욕스럽고 식탐이 많아 금은보화를 닥치는 대로 먹고 과식을 하다 보니 자주 배에 탈이 났고 궁전에 여기저기 몰래 똥을 싸는 만행을 저지르자 진노한 상제와 용왕이 엉덩이를 때리고 발로 차버렸는데 그때부터 항문이 막혀 배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보화를 너무 좋아하는 비휴는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항문이 막혀 있어 먹기만 하고 내보낼 수 없었고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돌아와서 금은보화를 토해냈다. 그래서 비휴는 재물을 불러 모으는 상징으로 쓰이는데 비휴를 지닌 주인에게 비휴는 밖에서 재물을 불러 모아 집에 돌아와 그 재물을 토해내는 복스러운 동물이므로 재물운을 기원하는 의미로 집안에 둔다. 그래서 승진을 원하면 비휴의 날개 부분을, 재물을 모으고 싶으면 비휴의 둔부를 만져주면 좋다고 한다. 용왕과 상제의 호위 역할을 맡은 만큼 전투력도 뛰어나 고대의 명왕과 헌원의 전쟁에서 함께하여 공을 세워 철록술라는 직위를 하사받은 적이 있다. 고대의 군사들이 이동할 때 가장 앞장선 선두에 비휴가 그려진 깃발을 들어 용맹을 상징하곤 했다. 비휴, 철록, 비사, 백해 등 다양한 명칭으로도 부른다. 비휴의 또 다른 능력으로는 49가지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변신술도 가능하다. 요마와 귓글을 물리치는 용맹한 신수이다 보니 벽사진경, 즉 악마를 물리치는데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문집에도 궁을 지키는 비휴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조선 중기의 문신, 소세양의 양곡집지 의장계회도에 밤에 비휴에게 명하여 금원을 순식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보이고 허적의 수색집 송이인암부별의 첨사에도 다시 비휴에게 명하여 금림을 지키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금원이니 금림이니 하는 말은 궁궐 정원 또는 궁궐 자체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비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휴를 말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궁궐 내의 해태상이 비휴가 아닐까 추정하기도 한다. 비휴의 생김새는 용왕의 자식이니 아비를 닮은 용의 머리에 범이나 곰과 같은 몸, 사자의 모습, 회백색 털, 공왕의 날개와 꼬리 등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지닌 것이 특이하다. 다양한 특징을 한 몸에 지니고 있다 보니 다른 영물과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끔 용의 머리를 가진 기린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비휴와 기린의 차이점은 발의 모양에서 찾을 수 있는데 비휴는 발이 범의 모양이며 기린은 발이 말발굽 모양이므로 발바닥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범과 같은 덩치를 지녔기에 해태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해태와 비휴의 차이점은 비휴의 뿔은 사슴뿔처럼 뒤로 젖혀져 있고 해태의 뿔은 양의 뿔처럼 앞으로 뻗거나 곧바로 뻗은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뿔을 보면 비휴인지 해태인지 구별할 수 있다. 비휴는 특이하게도 사람처럼 성별이 있고 수컷을 비, 암컷을 휴, 수컷은 보통 왼쪽에 있고 주로 재물을 모아복을 얻는 역할을 한다. 암컷은 주로 오른쪽에 있고 호응하는 역할, 수컷은 돈을 벌고 암컷은 집에서 돈을 모은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비휴는 암수 서로 함께해야 하며 이러한 모습에서 금실이 좋은 부부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혼선물로 비휴를 선물하기도 한다. 암컷과 수컷이 생각보다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기 쉬운데 암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수컷은 뿔이 하나만 있고 주발이 왼발이라 왼쪽 다리를 내미는 습관이 있다. 꼬리를 위로 올리는 특성이 있다. 암컷은 뿔이 2개 있며 주발이 오른발이라 오른 다리를 내미는 습관이 있고 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습성이 있다. 비휴는 뿔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조각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비휴의 형태는 일각수인 경우와 이각수인 경우가 각각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뿔로만 암수를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수컷인데도 뿔이 2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뿔 외의 나머지 구분법을 참고하면 암수를 구분할 수 있다.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흔히 식당에서 보는 두꺼비 조각상처럼
엽전이나 재물을 깔고 앉은 조각상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암수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집안에서 비휴를 배치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컷인지 확인이 되면 머리를 창문이나 문 쪽으로 향하게 한다. 그럼 바깥에서 재물을 불러온다. 암컷은 저금통이나 금고 방향이나 집안 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한다. 그래서 안에 모인 재산을 지키게 한다. 비휴를 집에 배치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높은 곳에 두거나 바닥에 두어서는 안 된다. 적당한 높이가 중요하다. 이유는 주인보다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되면 머리 꼭대기에서 논다는 말처럼 주종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고, 바닥에 두게 되면 시수로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래의 역할에 태만하게 된다. 비휴의 머리는 음의 기운을 지닌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유는 풍수학적으로 음양으로 비휴의 머리를 향하게 두면 비휴의 역할이 음양으로 향하고 재물을 불러오는 역할에서 반대 역할로 바뀌기 때문이다. 12지신과의 궁합에서 호랑이와 용과는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 띠를 가진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한다. 용과 호랑이는 사나움을 지니고 있으며 본인과 겹치는 포지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서로의 운에 간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운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한다. 비휴는 재물을 가져와 주인에게 복을 주고 강인한 기운을 가지며 악을 싫어하는 정의로움과 용맹함으로 사특한 것을 물리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가 지나면서도 사랑받아왔다. 용왕의 자식으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으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한 잔혹한 형벌로 평생을 고통받았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용맹을 떨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모습에서 우리도 자신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다.